어떻게 이제 흥분이 전도되는지, 자극이 전도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극입니다.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막의 이온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분극 상태 때는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자, 조금 작게 그릴게요. 아까 그렸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어요. 그죠? 자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펌프질하고요, 칼륨이 안쪽으로 유입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3개, 한 번에 2개니까 어때요? 바깥쪽의 양이온의 숫자가 안쪽의 양이온의 숫자보다 많겠죠? 종류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근데 이 칼륨 통로는 약간 열려 있어요. 일부 열려 있어요. 약간 열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생명과학 일에서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온 칼륨이 이거는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냐면 점점 바깥쪽은 플러스 이온이 많고 안쪽은 적어지는, 여기 둘을 비교했을 때 바깥쪽이 안쪽보다 플러스가 많아지고 안쪽은 적어지는 이러한 배치가 일어나겠죠. 이온의 배치. 또 하나, 안쪽은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분포합니다.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분포해서 이 플러스 이온과 상쇄돼요. 전하의 값이 상쇄가 됩니다. 이러한 3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바깥쪽의 플러스의 개수가 안쪽보다 점점 많아져요. 왜요? 3대 2의 비율로 가니까. 또 하나, 나트륨 통로는 견고히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어서 확산에 의해서 들어온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요. 세 번째,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러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분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분극. 어떻게?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이렇게 극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때 바깥쪽을 기준으로 하여 안쪽의 전위차를 한번 측정해 봤더니 약 한 마이너스 70mV, 이건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니니까 외우지 마세요.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위차가 발생했어요. 전위차.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하여 마이너스 70mV의 전위차가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휴지 전위라고 불러요. 휴지 전위. 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전압입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전위차. 전위 또는 전위차. 다 좋은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번 분극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탈분극이 됩니다. 탈분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극이 깨졌다, 이탈했다, 탈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느냐? 탈분극은 자, 또 이 막단백질을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죠. 여기에 자극이 들어왔어요. 자극. 자,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완전히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바깥쪽에 많이 나가있던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열려있던 것도 다 닫혀버려요. 자극이 들어오면.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안쪽에 플러스의 개수가 많아지고 바깥쪽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개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유입,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전하, 바깥쪽이 마이너스 전하로 분극대와는 다른 탈분극 현상이 나타난다. 극이 바뀌었다. 탈출했다. 자, 이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전위차를 재봤다.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에 전이차를 냈더니 얼마까지 올라가더냐? 약 한 플러스 35mV.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값이 아닙니다. 제시해 주는 값이에요. 올라가더라.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 약 한 105mV의 전이차가 발생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활동전이라고 부른다. 주의하실 거, 활동전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플러스 35mV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35mV까지의 이 변화의 값을 읽는 거예요. 이게 활동전입니다. 그럼 얼마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이렇게 값이 주어졌다면 105mV가 활동전이 값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탈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좀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평상시입니다.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 플러스예요. 그죠? 자,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 플러스의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탈분극이 일어났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역전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에 나트륨이 지금 들어왔죠? 나트륨이 지금 고농도죠? 이것이 그 주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치 전류가 흐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납니다. 됐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확산이 진행됩니다. 이 나트륨이 확산되게 되면 이쪽에도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이쪽에도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는 일종의 자극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자극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럼 안쪽에 지금 나트륨이 고농도죠? 이것이 플러스 쪽이 그 주변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온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나트륨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면 이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쪽의 나트륨 통로와 이쪽의 나트륨 통로를 열게 하니까 이쪽도 연속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쪽도 연속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연결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주변 방향으로 자극을 전달했으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해야 되겠죠? 다시 원위치해야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새로운 자극을 수용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3번이 뭐냐면 재분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시 한번 막단백질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자, 탈분극이 되어가지고 주변으로 이제 흥분이 이동했으면 다시 원위치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원위치하느냐?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힙니다.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이제 열려요. 아까 이제 분극 상태에서는 일부 약간 열려있다 그랬죠? 이번에는 다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안쪽이 칼륨 고농도였죠? 분극 상태에 일부 나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칼륨이 안쪽이 고농도인 상태예요. 이 칼륨이 확산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유출됩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바깥쪽에 양이온의 수가 많아지고 안쪽보다 이렇게 다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재분극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아직까지 재분극 상태의 바깥쪽과 안쪽의 이온 분포가 분극대와 같진 않죠. 왜요? 이땐 바깥쪽에 지금 칼륨이 고농도예요. 근데 분극대는 어때요? 안쪽에 칼륨이 고농도였죠.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인 건 맞는데 분극대와 같은데 이온의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4번이라고 해놓고 이온 재배치 결국 분극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시 칼륨 펌프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약간 열려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전히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데 분극 상태는 바깥쪽에 나트륨 고농도 안쪽 칼륨 고농도인 원래의 분극으로 돌아간다. 분극 상태 이온 배치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로 이어진다라는 게
바로 막에서의 이온의 이동입니다. 흥분의 전도 과정이 되겠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교재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그림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흥분의 전도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극받지 않았을 때 보시면 뉴런의 세포막을 연계로 안쪽이 음전화, 바깥쪽이 플러스 전화, 양전화. 왜? 이유는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죠. 이온의 이동과 분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이유.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바깥쪽에 나트륨 3개, 안쪽 칼륨 2개. 점점 양이온의 개수 차이가 벌어지겠죠? 종류 생각하지 마시고 양이온의 개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륨이 확산되죠. 일부 확산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칼륨의 막 투과성 또는 칼륨의 막 투과도가 나트륨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칼륨의 막 투과성이 나트륨의 막 투과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바로 단백질의 분포인데요.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 막 안쪽에 음전화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전하의 상쇄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인 분극 상태가 유지되고 그때의 전위차,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의 전위를 측정했더니 약 한 마이너스 70mV의 전위가 나타나더라 라는 게 휴지 전위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이와 같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요것만 하나 좀 볼게요. 자, 그려드렸죠? 세포막에 이러한 세 가지의 막단백질이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트륨, 안쪽으로 칼륨. 방향 아셔야 돼요.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트륨, 안쪽으로 칼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음의 단백질들이 지금 플러스를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닫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려주고 있고, 여기는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개의 빨대가 꽂혀 있어요. 10개의 칼륨만 통과시키는 빨대가 꽂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열려 있는 상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플러스의 이온의 개수가 많고 안쪽은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플러스 전하,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분극이다. 자,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 막전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은 이제 막전이를 보기 전에 요 그림 먼저 좀 보면 탈분극과 재분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뒷장에 이제 내용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역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일정한 강도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그 학생을 깨울 수 있다고 합시다. 예, 그 학생이 이제 뒤통수를 제가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세기로 깨웠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제가 1이라는 세기를 더 줬어요. 2라는 세기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깨지 않았어요. 한 번 더 3이라는 세기로 좀 더 세게 때렸더니 왜 때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이 3이라는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바로 역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치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즉 앞으로 얘기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표현은 역치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판서할 때도 자극이 들어왔을 때 탈분극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때 그 자극은 뭐겠어요? 당연히 역치 이상의 자극이겠죠.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라면 탈분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치란 용어가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활동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할 거고, 재분극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 그림으로 좀 연결을 좀 해볼게요. 탈분극과 재분극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것이 열려서 바깥쪽에 있는 고농도의 나트륨이 안쪽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전됐죠?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탈분극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흥분이 이제 주변으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 다음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연결되는 그림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유출되어서 다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되는 재분극이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흥분의 이동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온 나트륨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전류가 흘러요. 이온이 이동합니다. 확산. 자, 그러면 여기에도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이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도 탈분극이 일어난다. 이런 설명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트륨이 넘어와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플러스로 탈분극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원위치 하려면 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려서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다시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이온 재배치. 여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이온이 재배치되는, 그리고 칼륨 통로는 대부분 닫히고 일부만 열려있는 그런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